월요목초입니다. 자, 오늘 4월 3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4월 달, 한 달, 얘기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얘기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의 경우에 다우는 마이너스 0.12%,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3월 달 상승분을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나스닥은 0.65%, S&P 500은 0.06%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달은 1월달, 2월달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난달 반등이 일부 좀 나왔음을 알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주 코스피 0.36%, 코스닥 0.63% 정도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1월, 2월 하락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의 반등세도 나름대로 좀 있었는데 대체로 조금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오기보다는 이 차별화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경제 지표들 중에 보면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나왔는데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컨센보다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고용은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률 역시도 팬데믹 이전에 거의 접어드는 그런 정도로 견조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에 계속 영향을 이제부터 서서히 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월 달 나오게 될 지표들 대부분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은 작년에 비해서 기고 효과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세 높은 값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난주 주중에 두 차례 정도 있었다가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좋은 신호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한데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지금 당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국채 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반면 경제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국채 금리는 올라가기 어려워. 당장은 문제가 좀 덜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는 조금씩 더 둔화되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라는 걸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5년물, 3개월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단 한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급망 문제, 이게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공급망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단시간에 바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급망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전쟁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지금 지표들도 계속 고공행진을 가다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것. 그리고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 높긴 절대적 수치는 높지만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꺾이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 요 시점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아마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공격적인 매파적인 금리 인상 스케줄 이 부분이 변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공격적인 이 발언, 매파적 발언.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표상으로 놓고 보면 아마도 5월 50bp 빅스텝은 거의 현실화 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요. 6월 빅스텝 가능성도 있고 QT가 언제부터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빅스텝에 대한 부담이 5월 50bp는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문제가 안 됩니다. 6월 50bp이거나 또는 5월 50bp 올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QT까지 이래버리면 이제 조금 시장은 충격을 단기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렇게 강력하게 이 공격적이고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50bp 올리면서 QT까지 같이 진행 이런 식의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인 이 스탠스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게 지표들의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 욕실에 샤워기 이론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막 지금 엄청나게 찬물 막 붓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찬물을 아주 지금 뜨거운 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찬물을 버봐야 표가 안 납니다만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차가워져 버리죠. 찬물이 팍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봤었을 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3월 달까지 보였던 2월 달에 상당히 매파적으로 돌아섰던 연준의 3월 FOMC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감안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아주 심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5월 50bp, 6월 25의 QT 요렇게 보면 조금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이 우려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이거는 디플레이션보다도 무서운 겁니다. 디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 좋아질 걸 뻔히 알면서 진행해 나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휴전 가능성과 러시아의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게 지금 모두 다 지난주에 진행이 됐었죠.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 휴전에 대한 어떤 징표로 공격 이 돈바스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병력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 날 막 공격 키이우에 퍼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뉴스에 나온 것부터는 병력들이 다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격을 해서 키이우 지금 65km 바깥까지 지금 밀어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있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은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전선을 크게 이 우크라이나 전체로 확장했던 전선을 요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으로 지금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가능성이 1차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여기에 쭉 깔려 있던 군대들을 요렇게 지금 돌려내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 마리오폴하고 이쪽하고 돌려내는 이쪽 지역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재전열 정비를 하는 그 흐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의 피크는 1차적으로는 좀 지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로 봤었을 때는. 오늘 나왔던 뉴스 보니까 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푸틴이 5월 9일 이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이죠. 러시아에 5월 9일 날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 요 전까지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작업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불안, 러시아의 가스 루블화 결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 겉으로는 달러 결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달러나 유로화를 가지고 러시아의 국영은행에 가서 루블화로 바꿔야 되는, 즉 러시아 국영은행에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과 상징적인 의미로 달러 자체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결제는 루블화로 결제된다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달러 들고 가서 결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이 제재하는 이 방향 가운데 국제유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두드러잡기 위해 가지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더 방출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주변 국가들에게도 이 부분을 동참을 촉구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 뭐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일명 얘기하는 마지막 카드는 쥐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시장에다가 야, 우리 이거 니네 계속해서 국제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면, 그러니까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딴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전략 비축유 풀 수 있어. 대충 적당히 좀 해 하고 딱 끊어줬으면 일단 시장에서도 알아서 투기적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카드를 지금 써버렸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왜? 뭐 중산량보다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계속 매일 100만 배럴씩인데 계속 방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략 비축유가 어떻게 되죠? 동나겠죠, 이거. 이거 동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모으려 그러면 또 결국 사와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본다면 조금 섣부른 전략이 아니었나, 이 부분은. 그냥 겁만 줬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 세계 최초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가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지켜봐야 될 내용들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경제지표 쪽에서 봐야 될 부분은 FOMC 의사록인데요. 이 FOMC 의사록 뭐 거의 대부분 다 나왔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행간을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줄 한 줄의 행간의 의미를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혹시나 연준 위원들이 QT 언제부터 할까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지, 이거에 대한 힌트,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외에는 대부분은 뭐 대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언제부터 한다라고 했을지,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을지, 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PMI 어떻게 나올지 이제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가 자꾸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제 하나씩 둔화 시그널들이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지금 당장 시장이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지금 민감한 시장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경제 지표들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눈 감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한
구간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여전히 공격적으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4월 3일 지금 당장의 입장에서 지금 당장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너무 높아요. 지금은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5월달 50bp 때리고 6월달 25bp 플러스 QT까지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 때 최대한 공격적인 경제 정책들을 통화 정책들을 쫙 펼쳐내놓고 하반기쯤 가서 둔화되기 시작할 어떤 시그널들이 살짝 보일 때 조금씩 풀어서 나가는 그 방식이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의 방향도 뭐 이건 이제는 상수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에 제가 지난주부터 그 말씀 드렸죠. 전쟁의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많이 조금씩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사실 우러 전쟁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물론 영향을 안 끼쳤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뭐 지난주와 비슷하게 굵직굵직한 뭔가의 변화가 좀 나타난다면 시장에 일부 영향력을 좀 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계속 지켜는 봐야 하는 이벤트다. 그 다음에 이번 주 7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실적 시즌 도래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분위기 분명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분위기 아니죠. 이제 시장 서서히 안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위로 쳐올릴 만한 뭔가의 모멘텀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지만 오르지도 못하는 좀 답답한 재미없는 시장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번에 실적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 최대 실적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작년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컨센이 상향될 수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주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요. 2700포인트에서 2820포인트. 일단 상단은 지난주와 똑같고요. 하단만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제가 매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2730입니다. 요 자리 지켜내야 되는 자리인데요. 아직 지켰다라고 완전히 얘기하기는 어렵죠. 만약 이 자리를 내주게 된다면 2700포인트까지는 일단 열려있다. 이렇게 일단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 위로는 2760포인트 정도가 지금 한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요 자리에 한번 걸릴 수는 있는데 만에 하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요 부분을 한번 넘어서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일단 보이는 정도의 상황이다. 코스닥 이렇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FOMC 의사록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선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국채금리 일단 국채금리가 장단기 국채금리가 지금 역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전된 상태에서 계속 이 역전된 상태가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회복이 된다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얼마나 벌려낼 것이냐 이 부분들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권 시장이.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우크라이나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일단은 실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 쪽 실적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실적이 발표될 텐데 반도체 섹터들 실적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또 완화가 됐죠. 그리고 지금 2주 정도 이후까지 줄어드는 모습들이 조금 더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오픈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얘네들을 놨던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컨콜에서 나오게 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돈을 쓸 거야 라고 하는 얘기들 나온다면 결국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섹터 여기도 이제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지난주 살짝 좀 움직임이 있었었죠. 5G 섹터. 5G 섹터의 종목들의 상황을 쭉 한번 돌려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몇 종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쭉 돌려보면 일단 지난주 살짝 움직였던 그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 한번 말씀을 좀 걸쳐봤습니다. 자, 일단 4월달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바람이 좀 섞여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4월달의 키워드는 국채금리, 실적 발표, 우크라이나 이렇게 세 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들이 아마 시장을 쥐고 흔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4월달 이번 달 안에 개인적으로는 얘를 넘어서서 2,900 근처까지라도 한번 갖다 붙여 올려놓는 게 더 좋겠다. 왜? 5월달 들어가면 FOMC 있잖아요. 초에 밀려야 되거든요. 뭐 일단 50bp 올리는 거 예상은 했지만 올리고 나서 그 뒤에 더 매파적인 얘기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 살짝 눌려야 돼요. 많이 눌리는 게 아니라 살짝 눌려야 돼요. 눌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또 여기를 봐야 합니다. 위치가 어딘지를 떠나서 2670 정도까지 또 봐야 합니다. 여기 자리를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2900포인트 정도 때까지 열려 있는데 2900포인트 근처쯤에서 4월 말을 맞이하거나 뭐 5월 초를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조정을 줘도 이거 밑으로는 안 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정화, 계단식, 스물스물 상승 요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3월 중순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 안정화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물론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더디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요 위로 한번 넘어서는 그래서 요번 주에 요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한번 넘어서는 그래서 한번 위로 한번 쳐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고 있다. 요런 정도까지. 그래서 4월 달은 좀 해볼 만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3월 중하순보다도 조금 더 해볼 만한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